현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선생님 앞에 벨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네.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제가 좀 이따가 네. 중요 포인트가 나올 거거든요. 그때 딱 누를 거니까 네. 한번 어디서 누르는지 한번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렸을 때 저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집중하면서 네. 이 벨을 쳤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옛날이긴 하지만 혹시나 졸리실 분이 있으실까 봐 네. 제가 딱 이따 깨워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핵심 포인트에서 또 벨을 채워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네.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 시장은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체크 포인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상하이가 문제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이 상하이 락다운이 빠르게 완화될 것이다. 이제는 좀 정점을 지났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게 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아니에요. 그렇긴 그러니까 하죠. 외신 보도만 나와서 네. 저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어떤 이 정부 차원에서 보도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제는 우리 시장의 악재인 뭐 긴축이라든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지금 상하이 문제인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중국 당국에서 지급 준비율 25베이스 포인트 인하 나왔습니다. 이제 화요일쯤부터 말을 했었기 때문에 다 예상했던 건데 이거 하나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약간의 실망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경기 부양책이 좀 약했다는 이야기고요. 이 25베이스 포인트 인하를 하면서 일단은 총 5,300억 위안 유동성 공급한다고 나왔고요. 총 400조 원 효과로 발표했는데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이 경기 부양을 한다는 이야기는 제로 코로나로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제로 코로나로 가는 것 치고는 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이 약하지만 제로 코로나 이 전략에 있어서 시장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상하이뿐만이 아니라 시안, 정저우, 수저우까지도 이제 부분 봉쇄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을 했지만은 상하이가 20일부터 봉쇄 해제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신 보도를 통해 나왔는데 아직 정부 차원에서 어떤 공식적인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에 좀 할까 말까 좀 아직까지는 좀 의아한 상황입니다. 또 어쨌든 간에 지금 아직까지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오늘 중국의 GDP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또 역시나 목표치보다 또 안 좋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중국이 전반적인 시장의 중심에 있는 거고 이게 상하이를 봉쇄함으로써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장의 악재 세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죠. 원래 이게 사실 제일 컸죠. 근데 긴축 문제가 있고 상하이 문제가 지금 다시 나온 건데 이 상하이 문제가 솔직히 저도 지금 앞으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상하이 봉쇄가 좀 풀려서 이 공급망 우려감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준비된 그림 하나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시면 위성사진 찍은 건데요. 이 우리나라가 있죠. 여기 상해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정체되는 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연하게 지금 이 배가 묶여가지고 상하이에 묶여가지고요. 세계 최대 물류도시가 막혀 있는 걸 지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하이뿐만이 아니라 상하이는 뭐 풀 수 있다 쳐도 지금 이 중국으로 좀 번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봉쇄가 된다라고 본다면 이 세계 경제에는 좀 굉장히 좀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지금 이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은요. 만약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 안 하면 어떤 현 중국의 어떤 코로나 정책을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로 코로나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런 불안감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서 관련 에너지 종목도 좀 같이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긴축이나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는요 이 상하이 이슈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봉쇄가 20일에 좀 대폭 완화될 것이다라는 관련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네. 정말 아직까지는 중국 측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이 개선되길 바라는 그 와중에 어떤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저희가 많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네. 제가 잠시 OX에서 해성 DS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네. 마침 그 종목을 사전에 그렇죠. 이 현덕의 덕분에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제가 기판으로서 먼저 말씀드렸었고 네. 이 어닝 서프라이 좀 급등하고 있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찍은 것 대비해서는 약간은 좀 내려온 상황인데 지금 시장 종목들이 모멘텀이 이제 확실하게 있거나 실적이 확실하게 좋은 그런 종목들만이
그래도 좀 올라서고 있습니다. 해성DS 같은 경우도 실제 지금 리드 프레임 쪽이 매출 70%입니다만은 PCB 쪽에서 한 30%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PCB 쪽에 있어서 작년에도 증설했지만은 이번 연도에 더 큰 규모로 증설하거든요. 그래서 이 해성DS를 보면서 PCB 기판 종목들이 다시 또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해성DS뿐만이 아니라 PCB 쪽은 일단 IT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도장을 찍은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보시면 지금 GSE 그러니까 상해 봉쇄가 풀린다면은 결국 또 이 에너지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GSE가 오늘 같은 경우 최근에 좀 그 6,000원대를 좀 못 넘었었는데 오늘 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천연가스가 연일 급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가 같은 경우도 금요일까지 올랐었고 지금 선물 시장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가 안 풀리는 상황에서 지금 상하이가 봉쇄가 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 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GSE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홀딩 관점 말씀드리면서 7,000원 말씀드렸거든요. 제 생각에 이번에 요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7,000원 넘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홀딩 관점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두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E까지 리뷰 들어봤습니다. 두 개의 종목이 나왔고요. 그러면 새롭게 또 저희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현덕이 덕분에 월요일 첫 번째 종목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미국에 상장한다. 미국에 상장하는 회사인가요? 미국의 원전 기업이 상장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SMR 원전 기업치고는 최초로 상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음 주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언가 모멘텀 이슈가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급등하고 있는 건데 이 내용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원전 기업이죠. 바로 뉴스케일 파워가 다음 주에 상장하는 건데 이제 뭐 정식 일반 상장은 아니고요. 우회 상장을 통해서 지금 그 심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28일 날 나오기 때문에 이 뉴스케일 파워가 우회 상장하는 걸로 결론이 난다면 SMR 원전 기업들이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눈에 뜨고 있는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이 스프링밸리라는 미국의 기업이 지금 이제 주주총회를 열고 지금 이 뉴스케일 파워와 합병을 할까 말까를 정하는 게 그게 28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게 정해지면은 이 의회 통과하게 되면은 이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에 그 상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나스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스프링밸리고 그 합병인 결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SMR 기업 중 최초로 상장을 하게 되는 건데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설계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바로 뉴스케일 파워거든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현재 그 뉴 아이다호에다가 60메가와트급의 SMR 12기를 짓고 있어서 총 720메가와트 이 원전 발전 단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SMR에서는 가장 앞서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에 지금 국내 기업 몇 군데가 지분을 갖고 있고 실제로 여기서 수주라는 기업도 있거든요. 좀 이따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 지금 SMR 시장이 2019년 기준 45억 달러입니다. 근데 이게 2060년도에 3천억 달러로 커집니다. 2040년도에 3천 달러 커지죠. 지금 45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면은 10배가 훨씬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원전이 유럽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 폴란드나 루마니아는 아예 원전이 없던 나라인데 이번 러시아 사태를 통해서 지금 폴란드하고 루마니아가 미국하고 지금 이 그 원전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뉴스케일 파워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미국에서 이 뉴스케일 파워의 최대 주주인 플루오르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뉴스케일 파워 관련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에 상장을 하는데 이 회사가 SMR로는 처음으로 상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스코어가 좋다면 또 국내에서도 예전 리비안 때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반복되는 그 이슈에 어떤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 좋을지 분명한 건 SMR 관련주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죠. 네. 자, 두산중공업. 일단 뉴스케일 파워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1억 달러 갖고 있어서 네네. 약 1,20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그에 담당 평가 차익 같은 경우도 두산중공업이 가장 많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달러 투자했기 때문에 수혜율이 알려 있고요. 투자한 거를 떠나서
뉴스킬 파워에서 이제 수주까지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게 바로 두산중공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킬 파워의 SMR 기자재 우선 공급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킬 파워가 어떤 곳에 수주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 기자재 우선 공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즉 뉴스킬 파워가 커지면 커질수록 두산중공업 매출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MR 설립 확대에 따라서 3조 원 이상의 어떤 그 수주 물량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2027년까지 3조 3천억 규모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자력 발전 설비 분야에 있어서 국내에서 독점적인 1등지를 유지하고 있고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채권단 관리 좀 받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 채권단 관리를 조기 졸업했습니다. 관련 자산들을 많이 팔면서 조기 졸업했기 때문에 가장 큰 악재인데 악재가 없어졌고요. 특히나 지금 이 두산중공업이 지금까지 못 올라갔던 부분이 이 보호해수 물량에 걸려 있었는데 지난주로 해소가 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악재는 없어지면서 다음 주에 있을 이 뉴스킬 파워의 상장과 관련된 호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새 정부 들어섰는 기대감에 이 원전 관련주가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두산중공업의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원전 관련주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두산중공업 많이 못 올라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그 보유수 물량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게 해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량 부담이 없어진 가운데서 다음 주에 있을 이 뉴스케일 파워 상장에 있어서 최대 수혜주고 지분을 뭐 1억 달러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 차익만으로도 급등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를 26,000원까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2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방에 머니마니님께서 리비안 이슈가 나왔을 때는 국내에서 그 관련주들이 많이 낮아진 상태여서 효과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원전주들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 상장 소식에 들어온다고 크게 오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원전주랑 두산중공업을 조금 따로 말씀하신 그러니까 원전주는 테마주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건데 네. 지금 테마주 말고요. 대형주들, 뭐 두산중공업이라든가 한전기술, 한전산업 이런 것들은 테마주 올라간 것 치고는 많이 못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새로운 정부에서 이제 원전을 한다고 하지만 네. 새롭게 짓는 거는 이번에 또 취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해진 건데 지금 그 하늘 3, 4호기는 또 새롭게 하기로 한 거고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건 해외 수주인 것인데 다음 주에 이 뉴스케일 파워가 상장하게 나스닥 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대형주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그 상장의 스코어에 따라서 주가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건 네. 염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요. 26,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저희는 원전주 내에서도 가장 대장인 두산중공업을 공략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지 키워드 볼게요. 네. 소재 25% 인상일까? 네.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안 어울려. 네. 한 번 더. 아, 그렇습니까? 이 네. 소재 25% 이상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25%가 네. 말이 25%지. 제가 예를 들어서 버스를 1,000원 주고 탔는데 네. 1,250원 내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전기차 소재만 하는 건데 작년에도 8% 올랐습니다. 근데 이번 2분기부터 또 25% 올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성차 업체들은 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많이 올랐던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시면 전기차 핵심 양극재 가격을 25% 인상한다. 테슬라는 얼마나 더 올릴까?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 건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에코프로 양극재 만드는 기업들이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LNF, 코스모 신소재인데 이 소재를 대표하는 이 4개 기업이 양극재를 25% 올리기로 한 겁니다. 이걸 갖고 근데 만약에 완성차 업체에서 안 돼라고 할 수 없는 게 2차 전지 시장, 전기차 시장 너무 좋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어쩔 수 없이 콜하는 상황이죠. 그런 관점에서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뭐 최근에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폭등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던 이유는 이 올라온 원가를 그대로 판가로 전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던 겁니다. 25% 인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성차 업체나 또는 배터리 만드는 기업에서는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고 단일 가격 인상폭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LG 엔솔이라든가 이런 배터리 기업들도 이 가격을 올려도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캘리포니아가 2035년에 친환경차 판매 100% 의무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만큼 미국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그만큼 전기차 많이 팔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좋은 전기차 시장에서 만약에 원가가 올라가서
배터리를 못 만든다, 공급 못 한다 그러면 더 손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배터리 기업이나 완성차 기업들은 다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재가 올라가는 건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소재를 만드는 기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완성차 업체들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소재를 직접 만들 수 없는 거고 재활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배터리 기업이 지금 이런 시점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폐배터리 기업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에 2차 전지주들의 그 소재주들이 상승할 때 네. 가장 많이 아웃퍼폼했던 게 양극재였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음극재, 동박 쪽에서는 왜 그만큼 못 올라라는 원성도 있었는데 네. 이번에 또 양극재 가격이 25% 인상했고 그렇다면 폐배터리에 대한 그 필요성이 더 커질 것이다.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니켈이나 이런 값이 떨어질 기미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에 대해서 국내 기업에서도 움직임이 딱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딱 여기까지만 봤을 때 또 양극재 소재주인가 했는데 그쵸. 결론은 폐배터리로 갔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종목 무엇일지 지금 공개해 보도록 하죠. 네. 자, 바로 NPC라는 종목인데 네. 지금 폐배터리에 있어서 이제 국내에서는 국내 최초로 전기차 폐배터리 전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는 게 바로 NPC입니다. 그래서 NPC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국내에서 왜 이제 어떤 그 전기차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걸 보냐면은 배터리 처리 전용 용기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현대모비스하고 같이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NPC라는 종목이 많이 들어본 적은 없어도 현대모비스와 같이 이 배터리 처리 전용 용기를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시장이 컸을 때 가장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지금 NPC의 지금 유통주가 50%안 됩니다. 최대 주주가 50% 갖고 있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고 유통주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호재 하나에 민감하게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중국 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폭발적인 성장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미 전기차 시장이 가장 먼저 큰 곳이 중국이거든요. 그 중국이 먼저 그 배터리 재활용 시기가 먼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이 폐배터리 시장을 핵심 산업군으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정책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국내 4대 그룹 폐배터리 동맹이 다음 달에 출범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급등하고 있는 어떤 소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폐배터리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뭐 나중에 준비하면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건 중국 시장과 국내 4대 그룹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먼저 보시면 충분히 이제 어떤 지지 라인을 좀 만들면서 차트 바닥을 형성해 놓은 상황에서 4대 그룹이 다음 달에 이제 이 어떤 그 협업 동맹이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때까지는 주가가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그런 관점에서 일단 목표가는 11,0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최근의 저점이었던 8,7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PC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11,000원, 손절 가격은 8,700원입니다. 네. 궁금한 게 사실 폐배터리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성과가 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 매수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예전에도 최현우 매니저님도 좀 이른감이 없지 않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NPC가 나왔다는 거는 단기입니까? 아니면 정말 길게 보자라고 산 겁니까? 그러니까 길게 봐도 괜찮고 네. 단기도 괜찮은데 지금 이 폐배터리가 지금 딱 이제 2030년만 된다 하더라도 70조 시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준비해봐 늦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배터리 기업들부터 완성차 기업까지 이미 어떻게 보면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차와 배터리 기업이 먼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부터 어떤 장비라든가 공장에 지금 이제 그 설비 운영에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어떤 기업의 수익도 좀 금방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이걸 봤을 때 지금부터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여기에다가 소재 가격이 이렇게 크게 증가했으니까 그렇죠.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수요 그리고 중요성은 더 빨라질 것이다.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NPC를 접근해 봤습니다. 네. 그 외 시장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지금 그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데 네. 지금 뭐 원전이라든가 2차 전지 이쪽만 보시면 제가 볼 땐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천연가스 값도 급등하고 있죠. 맞아요. 남은 4월달 대응할 종목들 섹터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MBN 골드 홈페이지로 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은 4시부터 바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튜브도 가능하고요. MBN골드 홈페이지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